멘토는 강점을 살려줄 뿐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당신의 어려움을 갖고 멘토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 당신과의 관계가 그에게 즐거움을 주어야 한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 당신의 강점을 키우고 개선하는 데 더 잘 이용해라. 당신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다. 어려움이란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항상 따르는 것이다. 당신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에게 확인시켜라.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해 회의적인 모습을 멘토에게 보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당신의 불확실한 모습을 보이면 멘토는 당신이 그 프로젝트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다.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의논하고 싶을 땐 항상 여러 개의 해결 방법을 미리 준비해서 가라. 그리고 어떤 것이 가장 나은 해결 방법인지를 질문해라. 멘토와 정기적으로 만나라. 멘토에게 당신 회사 주식의 일부를 제공해라. 그것은 곧 회사의 일부를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플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회사를 위해서도 나을 수 있다. 100억 원의 50%를 소유하는 것은 50억 원의 100%를 소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멘토와 인간적인 관계가 어떻든 상관없이 사업적인 파트너십은 멘토와 당신의 관계를 좀 더 긴밀하게 연결시켜준다. 저명한 인사와의 파트너십은 또 다른 이유에서도 큰 강점이 된다. 그것은 당신의 이력을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준다. 때로 그것은 놀라운 힘으로 각종 문을 열리게 한다. 그 한 예가 바로 은행문이다. 은행들은 당신이 그와 같은 유명 인사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신을 높게 평가하게 된다. 멘토의 시간을 존중해라. 멘토와의 시간은 당신의 시간보다 더 귀하고 비싸다. 그러므로 당신은 만나기에 앞서 항상 그 만남이 꼭 필요한 것인지를 점검해라. 그리고 그 만남에 필요한 시간이 얼마인지 먼저 그에게 말해라. 시간을 분명하게 계산해서 꼭 그 시간을 지켜라. 그가 시간을 내준 것에 항상 감사의 표현을 해라. 아마도 그는 당신보다 훨씬 더 시간을 아끼는 사람일 것이다. 그의 시간이 당신의 시간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라. 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숙고해라. 묻기에 앞서 당신 스스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는지 생각해라. 그러고 나서 멘토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를 생각해라. 대부분의 문제는 이 단계에서 해답이 나온다. 그러면 당신은 멘토를 귀찮게 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 과정에서는 당신 자신이 당신의 멘토인 셈이다. 바로 이것이 당신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결과이다.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세계 해결책을 준비하는 습관을 익혀라. 모든 것에 대해 자신을 열어라. 멘토가 하는 모든 말을 의심 없이 개방적인 정신으로 경청해라. 멘토와의 그의 아이디어를 신뢰해라. 신뢰가 없으면 그가 하는 상담은 아무 소용이 없다. 멘토의 생각과 방법은 때로는 당신에게 아주 낯설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그것이 그가 생각하는 방식이며 그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현재의 당신보다 훨씬 더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려라. 그렇게 더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당신의 멘토가 생각하는 방식을 배워라. 당신이 더 빨리 배울수록 당신은 그만큼 빨리 멘토와의 관계를 파트너 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다. 멘토의 마음을 얻어라. 멘토에게 자주 선물을 해라. 감사의 카드를 보내고 상담 후에는 그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었는지 문자로 보내라. 당신이 멘토의 호감을 얻고 못 얻고는 당신에게 달려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이루어낼 책임이 있다. 당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멘토와의 관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예를 들어 멘토와 식사를 하면 항상 당신이 계산해라. 돈이 더 많은 사람은 멘토일 거라는 그럴싸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멘토와의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는지 그에게 보여주라. 선물을 할 때는 당신의 창조적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멘토의 성향을 잘 관찰하고 그가 좋아하는 것에 눈을 뜨고 잘 보아라. 그래서 진귀한 물건을 마련해라. 그가 비록 돈은 많지만 그런 특이한 물건을 보러 다닐 시간은 없을 테니 말이다. 멘토의 연락에 곧바로 답하라. 누구나 매일 등에 메시지를 남겨놓고 이 소식이 제대로 전해졌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을 것이다.
문자를 보내고 난 뒤에 이것이 잘 전해졌는지 궁금해한 적도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빨리 회신해라. 멘토로 하여금 당신이 대답하는 속도에 놀라게 만들어라. 전할 말이 특별히 없더라도 회신해라. 예를 들어 당신이 멘토에게 오늘 월요일 아침 10시에 사무실로 찾아가도 되겠냐고 문자로 연락했다고 하자. 그리고 그로부터 10시의 시간이 지났으니 기꺼이 만나겠다는 답신을 문자로 받았다. 당신은 이 답신에 대해서도 또 답신을 띄워야 한다. 약속을 확인해 주어서 고맙다고 회신해라. 멘토에게 경과를 알려주어라. 당신의 멘토는 자신의 충고가 잘 작용하였는지 알고 싶어 한다. 그에게 정기적으로 상황의 진전을 알려주어라. 가능한 한 자주 경과를 보고해라. 아직도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라. 또 그의 제안이 제대로 가능하지 않았을 때도 그에게 알려라. 그러면 그는 당신이 모든 것을 그의 말대로 잘 실천해 왔는지 확인하려 할 것이다. 당신이 여전히 확고하게 목표를 달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끔씩 멘토에게 보여주어라. 그리고 당신의 의욕도 자주 표현해라. 그가 승자에게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야 한다. 성과로 그에게 감사하라. 멘토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믿기 어려운 성공을 거두는 것이다. 그와 당신의 주머니를 돈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게 해라. 당신의 멘토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더 크게 성공하여서 그를 놀라게 만들어라. 멘토를 모방하되 항상 자신에게 충실해라. 배운다는 것은 멘토를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멘토와 대화할 때는 주의를 집중해라. 하지만 동시에 항상 여유를 가져라. 스폰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면서도 대화를 즐겁게 만들어가라. 당신과 함께 일하는 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하게 만들라. 멘토는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점을 명심해라. 멘토에게 가능한 한 많은 찬사를 보내라. 그러나 아첨하지는 말라. 때문에 찬사는 진심에서 우러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그가 잘난 사람이란 것은 어차피 누구보다도 그가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해서 찬사를 생략하지 말라. 거듭말하건대 그는 진심으로 하는 찬사라면 많이 들을수록 좋아한다. 멘토를 흉내내라. 당신이 그처럼 걷고 말하고 또 옷차림까지 그처럼 할 수 있게 되면 더욱 좋다. 그처럼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당신에게도 도움이 된다. 다른 사람의 말투와 몸짓을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감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 오직 모방을 통해서만 당신은 나중에 홀로 설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하지만 그때에도 자신에게 충실하게 머물 수 있는 것을 잊지는 마라. 약점을 들추지 마라. 당신의 멘토도 완벽한 사람일 순 없다. 멘토와의 관계는 많은 경우 제자가 멘토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면서 허물어진다. 완벽을 기대해선 안 된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강점과 약점을 모두 지닌 사람으로 기대하라. 멘토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에 주의를 집중해라. 당신이 원하는 것은 그에게서 배우는 것이지 그의 기념비를 허무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떻게 당신의 강점을 키워주느냐 하는 것이다. 성공하는 많은 사람들은 진실을 자기 편한 대로 바꾸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명심해라. 당신이 필요한 것은 그의 노하우를 배우는 것이지 당신이 옳다는 증명이 아니다. 또 성공한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자신의 생각을 바꾼다. 어제는 A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하고선 오늘 벌써 B라고 주장한다. 좋은 멘토는 그것이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닌 한 한 가지 의견에 집착하지 않는다. 효과적이지 못한 생각은 곧장 바꿔버린다. 이런 것을 말 바꾸기라 불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유연성이고 성공하는 사고 방식인 것이다. 다른 한편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증명된 시스템에 그 누구보다도 오랜 집착한다. 이런 모든 것들 중에서 당신은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한다. 결국 최종적으로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은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받았으면 돌려주어라. 당신이 당신의 멘토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처럼 당신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스스로 엄청나게 성공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최고의 제자가 때로는 최고의 멘토가 되기도 한다. 멘토 시스템이 당신을 성공하게 만들었다면 당신도 그것을 통해서 감사의 표시를 해라. 그러므로 당신도 다른 사람을 멘토함으로써
빚을 갚아라. 멘토를 받는 기간은 얼마나 되어야 하나? 시간이 지나면 멘토와 제자의 관계는 친구 관계를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당신은 언젠가는 이 관계를 동등한 파트너 관계로 만들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나 멘토와의 관계가 지속되는 한 가능하면 많이 배워라. 이것이 배우는 데 있어 가장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멘토는 언젠가는 당신에게 자립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당신은 멘토 시스템을 전문가 네트워크로 대체해야 한다.